지금부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차를 드리거든요. 중간중간에 화장실 계속 가면서 계속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제 방광 상태, 얼마큼 방광이 이제 부드러우냐, 또 평소에 차를 얼마큼 이제 많이 마시냐, 또 높임을 얼마큼 많이 인가를 측정할 수 있고요. 화장실을 빨리 자주 가면 그만큼 많이 빠져나오고, 그런 것도 소금 편해서 드세요. 선생님도 차 드세요. 쌤 한잔 하세요. 밥 먹고 왔는데 한잔 커피 잔좀 없어. 커피하고 담배하고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술은 다. 담배는 이 공부를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끊게 됩니다. 아니 좀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예. 호흡이 그 깊이 숨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기의 변화 느낌이 기감이 빠르게 나타나고 그다음 옛날에 그 불교 무슨 책을 해설한 책을 보다가 음이라는 그 예, 예. 세 소리를 오음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 그때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났었지 옛날에는. 그게 내 서울 청계천바닥에 들어가면서 허리 아파가지고 그 기공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닥다리 구서적을 내가 맨날 며칠 찾아다니면서 그전에 그런 정보가 없잖아 지금처럼. 근데 지금도 그때 가지고 있다고. 몇십 년 전 얘기지. 30년 전 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복잡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기금을 꼼꼼하게 설명해 놓으니까 뭘 알아들어. 그런 누가 선생도 없고 혼자서 덕대로 그 책만 보고 뭐가 되겠어 되기는. 지금 생각하는데 참 지금이 좋은 세상이야. 좀 세상은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신 게 어디니까 시간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우리가 시간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공부는 무시하죠. 그래. 정해놨는데 지금도 늦지 않고 앞으로 10주 후 어떻게 변할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10주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데 네. 10주 만에 그게 된다면 10주 엄청 길지요. 우리 회원들은 막 10주 엄청 길다 그래요. 10주면 금방 가시네. 저 같은 경우는 이해 못하지만 나는 지금 딱 이거 왔다 갔다 한 20일 됐잖아요. 예. 20일 동안에 내가 평생 해보던 것보다 돌팔이 해온 것보다 훨씬 그 높은 기감이나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또 호흡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 그냥 하시는 대로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워낙에 가지수도 많고 그 채널을 보니까 예. 답답한 건 마음은 욕심이 앞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다 공부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돼. 난 늦게 입학한 학생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4월 달부터인가 올해 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 저희가. 네, 영상은 4월 달부터 했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써 늦깎이 학생이란 말이야. 그게 잽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근데 한번 뵈면은 좀 순서를 어찌 나야 뭐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남는 게 시간이야.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 효과는. 예. 그 이제 10주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10주를 하는 것도 이제 기본에 공부했던 분들은 보면 그거 10주 동안 뭘 배우나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기본은 10년 해라, 3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10주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돼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이면 4주잖아요. 네. 그럼 두 달이면 8주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끝나요. 두 달이면 끝나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책거리처럼 이제 한 2주 정도는 마지막 날은 또 우리가 이제 수료식하고 다가하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총 정리만 해줘요. 마지막쯤은. 그냥 총 공부는 한 10주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야외에 한두 번 가고, 그걸 하는데도 되는 이유가 가다 이제 기본을 가르치고 또 여기 보면 빗장 수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빗장 수련법이기 때문에. 복사다 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처럼 오토로 막 인도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기 어릴 때도 내비 찍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처럼 냅찍어나면 그냥 시킨 대로 가면 되듯이 이 본인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토로 맡겨나면 몸이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한다 아닙니까? 새로 기진하거나 지도 바뀐 걸 계속 업데이트 하듯이 그런 기운을 본인 몸의 기운을 수시로 늘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그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기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맞게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 계속 부르게 바른 거라. 분명히 내비는 일로 가라 했는데 내가 여기 더 빠른 거 아는데 저도 추석 때 명절 때 울산 누나집 가는데 내비가 빙 둘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비 아가씨가 아가씨한테 추석 선물 안 줘가 아가씨가 나를 골탕거리는 것같다 싶어가다 나는 그 안 속지를 하고 찔러간다고 기존 가던 걸 딱 들어가는 거래. 딱 들어가자마자 차가 막 끝없이 그 1시간 동안 딱 붙잡고 5분만 돌아갈 길인데 1시간 또 붙잡혀 있으니까 역시 여자 말, 엄마 말, 내비 말, 마누라 말 잘 들되구나 하면서 웃고 그랬는데 내비는 위성을 때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요리 가면서 왜 저 다리를 건너지 돌아가라 하냐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타 싶더라. 아, 이게 다르구나.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우리 기술연, 뭐, 단아, 이런 거 전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10주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나, 이런 의문이 딱 먼저 생기는 거예요. 아, 10주라는 시간 동안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길을 눈으로 다 보고, 몸으로 다 느끼고 우리가 공간 속에 길을 모을 수 있고 또 내 몸 기 흐름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은 상대 기감을 체계할 수 있고 투시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약간 이상적인 그런 느낌 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데 자 지금 또 우리 수입 들어가지고 1주차 2주차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직접 손에 있는 기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길을 체크하게 하고 그다음 공명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럼 다 해요 거의. 왜? 거기 오신 분들은 이미 올 때 우리가 이제 딱 모집기가 뭐 20명 딱 한정 딱 짓기 때문에 지금은 딱 20명 하면 가장 친한 사람보다 먼저 데리고 와요. 인원 차기 전에 먼저 데리고 와요. 빨리 해라. 인원 차면 안 된다. 막 하면서 돈을 10만 원 내라 그래. 10만 원. 그럼 자기 이웃 수련복. 그다음 이제 마크 새겨주고 그다음 자기 공부할 책 5만 원, 옷 5만 원. 딱 10만 원 내요. 그러면 4주 전부터 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하면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기다리죠. 친구한테 물어봐요. 네 하는 게 어떻더나. 제가 간 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그 어떻다 대충 짚어서 뭐 진짜 하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소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다 오픈되잖아요. 다 믿고 오잖아요. 전부 다. 또 자기 친한 친구가 소개해주고 길 가다가 이 정보를 못 들으니까 제 친구를 통해 다 오기 때문에 또 친구가 평소에 알던 친구가 짧은 시간에 사람이 싹 바뀌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런데 하니까 자기 설명하잖아. 이번에 꼭 들어가자. 그걸 듣고 오기 때문에 딱 한 차가 저하고 차 한잔 딱 마시면 벌써 싹 다 마음을 열려요. 그렇게 오픈하고 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1주 수업 딱 해보고 2주째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1주 동안 복습해가 2주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길을 탁 열기 시작하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물론 플라시보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등산복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옷을 다 갖춰 입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책 없애보고 나이 다 없애보고 똑같은 기술 탁 묶어가 딱 주니까 너무나 그게 같은 위치에서 보니까 몰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안다고 팀은 단체 기술에 민폐가 되니까 그래서 어머 자기의 이제 직업 묻지도 않고 과거의 일을 안 물어요. 그거 다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 다 1학년으로 포맷 시키는 거예요. 그냥 1학년으로 다 포맷. 지금부터 이제 서시간 어머 우리가 겨울에 방문 탁 열었을 때 마당에 눈이 하얗게 쌓인 적이 있잖아. 시골에서 마당에 하얗게 쌓였으면 그때 그 마당에 발자국 찍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어릴 때 그죠. 다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것처럼 눈이 쌓인데 자기가 발자국 탁탁탁탁 목 찍고 가면 딱 돌아보면 자기 발자국이 자기가 그런 한 그대로 찍혔잖아요. 그것처럼 첫날은 당신의 생각을 마당에 쌓인 눈처럼 하얗게 일단 해라. 하얗게.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바로 옮기라. 여기서 들은 대로만 내가 당신을 밟고 옮기라. 제가 자로 일보 했으면 자로 일보. 그 다음 자기가
뛰고 싶은 만큼 넓이 뛰어보세요 하면 자기 뛰만큼 뛰라는 거죠. 넓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주 자기가 걸었던 모든 발자국이 마당에 뺑뺑 돌아다니기 다 찍히겠지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포맷시키고 그게 세 발자국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숨쉬는 것부터 다시 알고 있지만 다시 그 다음에 공명하는 거 알고 있지만 다시 그러니까 행공하는 거 우리가 기공체도 같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있지만 다시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기천금 우리가 금을 들고 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상상을 만들어서 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가르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가 금이라 하면 대부분 다 전쟁터에서 상대를 그죠? 뭐 목숨 빼앗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이 금은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칼을 탁 잡으면 칼 끝에 불이 팍 올라와요. 파랗게 길이 쫙 보내면 칼 끝에 불이 탁 서요. 이렇게 그게 첫주면 안 되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수업 때 하거든요. 한 8주쯤 되면 금을 탁 들면 칼 끝에 기가 쫙 가서 불이 탁 파랗게 피어 올라와요. 그 기가 내한테 나가는 기에? 예, 본인한테서 본인 손 잡았기 때문에 쫙 전달돼요. 그래서 1, 2주 때 이미 자기 손에서 기가 피어오르는 눈을 보기 때문에 집중하면 칼 끝에 금기가 와요. 그럼 우리가 상무 같은 거 우리 풍물놀이 할 때 머리에 긴 끈돌려 돌리면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칼 끝에 금기를 딱 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싹 따라와요. 이렇게 자기 움직인대로. 그래서 상대의 살생이 아닌 내가 공간 속에 그걸 보면 제목이 옛날에 이제 은행나무 아래서 이렇게 은행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렇게 금기로 싹 가르는 걸 계속 수련해요. 그래요. 운동은 금을 들고 하지만 의식은 길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공간 속에 있는 은행잎을 절단하는 거예요. 일도양단하는 거예요. 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다른 생각이 사라져요. 오로지 그 생각해야 은행잎이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 안 하면 은행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칼 끝에 따랐다는 길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도 올리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육체 건강도 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수련법으로 검을 다룬다 하는 자체가 정신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봄에 벚꽃이 떨어질 때 꽃잎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쫙 가르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봄 되면 항상 벚꽃이 피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이제 검을 쫙 펼쳐서 그것을 자기가 가르는 걸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걸 겨울 내내 수련해가 봄 되면 벚꽃나무에 가서 그 검 시연하는 거예요. 검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살아있는 살생하지 않고 자기 에너지 집중시키는 수행하기 때문에 그 칼이 살생이 아닌 자기 내공 상생에 도움되는 검법이기 때문에 처음 남들 보면 유튜브에 제가 막 검수랑 올려놓으면 아이고 저 기초도 안 돼가 저렇게 몽둥이 휘두르고 저게 검법이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저게 뭐 검법이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 속에 다 띄우는 거예요. 공중에 다 띄워놓고 그걸 제 순수대로 이제 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허공 속에 있는 꽃잎이라든지 은행잎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운, 그렇죠, 순화, 내 기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 보는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천금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 호흡수는 수시로 집에서 앉아 할 수 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육체를 쓰면서 운동하게 되면 기운과 육체가 동시에 단련되기 때문에 좀 더. 호흡도 선생님 우리가 행경막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이 있고 코로 쓰고 입으로 쓰고 호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각기 말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 다르고 이제 옛날에 이게 정답 있나요? 호흡이? 호흡은 원래 자기한테 가장 맞게 하면 되는데 맞게 하다 보니까 공력 상승이 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틀리다기보다는 어느 것이 내한테 맞게 도움되는 호흡인가가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에서 벗어나면 또 안 돼요. 자기 방식을 하되 기본 기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이게 보면 영상에 보면 다 다르게 설명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제가 호흡을 해봤던 제가 중학교 때부터 호흡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상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호흡은 코로 쉬고 코로 내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코로 쉬고 코로 내쉬는 게 그래 그 인체의 구조 그래요.
이야기할 때는 말로 할 때는 입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먹고 그럼 코는 향기를 맡고 숨을 쉴 때 쓴다는 거예요. 코 역할은 가장 역할이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코는 그죠? 그거 플러스 코는 호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직감하라고 이거는 것이고 눈은 보라고 입은 음식을 먹고 말하고 귀는 듣고 그렇죠? 피부는 체감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는 숨을 쉬라 했는데 코로 밥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코로 밥을 먹게 되면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요? 선생님 안 넘어갑니까? 아, 환자들이 코로 밥을 그렇지요, 먹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 밥을 먹게 되면 심각한 상인 경우만 그렇게 된다. 그 코로 숨을 쉬어야지 코로 밥을 먹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딱 단순해요. 그 중환자실에 보면 전부 미역을 코로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호수 꽂아서 그만큼 절대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를 먹는 것이지 원래 입을 먹어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숨은 무조건 코로. 그리고 폐가 호흡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폐 호흡을 해야 되는가? 폐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폐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폐는 왜 폐 호흡이 되냐 하면 우리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자궁 속이 텅 빈 공간인가요? 아니겠죠. 양수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예요, 그죠? 대면한 눈탱이 물고기가 엄마 태 속에 탁 들어가요. 그럼 제일 먼저 그죠? 눈이 툭 생기, 심장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볼 때 우리가 그죠? 도롱뇽처럼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때 물 속에 사는 물고기예요. 그 폐라고 숨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1달 동안 자라요. 그러면 이제 숨을 어딜 쓰지요? 애기가? 엄마 뱉고 배에 지금 연고를 받고 내려시나요? 애를 낳지요? 네, 근데도 내려시죠. 배를 쉬어요? 애기가? 애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게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애의 숨은 엄마의 탯줄을 쓰잖아요. 엄마의 탯줄로 엄마가 숨을 들이쉬면 그렇죠. 엄마의 숨 들이쉰 걸 애는 태로 그 숨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속에 있을 때는 태시 호흡 하는 거예요. 엄마가 숨을 안 쉬면 애가 살아 죽어요. 죽지요. 그 엄마 숨결과 애 숨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탯줄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탯줄 탁 자르고 먹는 부분 놔둬놨지요. 네. 그럼 탁 자를 때, 그동안 엄마와 내아가 연결돼서 숨결이 연결됐던 게 탁 잘라보니까 숨결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애는 그동안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 폐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그럼 밖에 딱 나왔으니까 탯을 탁 자르니까 그 지나가던 숨결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엄마와 숨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입을 안 써요. 나오는 순간까지도 진통을 열심히 하던. 그러다 탁 자른 순간 한 호흡의 기운이 단전으로 탁 들어가요. 숨결이 단전으로 탁 들어가면서 딱 자르면서 더 이상 거기에 숨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꽁꽁꽁 맹수 먹고 나면 아까 전게 발라나면 한 3, 4일 뒤에 떨어지죠. 그것처럼 그때 기운이 단전을 탁 한 호흡이 내려가요. 극찰나에 숨이 내려가고 폐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애 낳자마자 어떻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흔들고 등을 두드리면 뭐라고? 왜죠? 응애하고 그렇죠. 그 응애가 날숨이잖아요. 덜숨에서 응애 해보세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그거는 기인이 될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는 날숨으로 말을 해요. 특별하게 이미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가 이게 응애하고 폐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애나 강간두판하기 때문에 질식에 엄청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살려고 막 흔들다 보니까 이제 기침하면서 물이 튀어나와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인간이 애 나오면 그거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폐에는 물을 빼기 위해서인데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 폐식이 처음 열리는 거예요, 폐가. 그때 응애 할 때 날숨이에요. 폐 속에 물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 들이쉬는 거예요. 들숨. 그래 태어나는 숨은 날숨. 들숨은 옆에 임종을 지켜보면 계신가요? 네, 있죠. 죽을 때 숨을 내쉬든가요, 덜 쉬든가요? 날숨. 네? 날숨이지. 들으시죠. 젊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몰라요. 내시지. 아니, 들으시죠. 들으시지. 그렇죠. 들으신 대신 모르죠. 들으시죠. 예. 예. 예.
왜? 태어날 땐 날숨을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왜 들으시고 하고 죽어요. 후 하면 사는데 귀찮아서 안 되겠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 날숨을 우리가 길게 하라 하는 말은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고 덜숨을 그렇죠 길게 하는 것은 생명 오히려 감소시킨다. 과산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호흡을 하면서 저는 날숨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날숨이 짧아요. 그렇죠. 네. 예, 대부분 우리 사람의 욕심이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는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는 운동선수도 산소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생에 이렇게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날숨으로 태어나가 덜숨을 죽는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덜숨을 들으시고 죽는 것도 다음 생에는 또 날숨을 태어나요. 그래서 현생과 다음 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것처럼 날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은 즉 폐로 쓰던 것을 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폐로 숨쉬게 되면 기본 일반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밖에 안 돼요. 산소 들이마시는 호흡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래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고래가 유기동물입니까? 바다동물입니까? 푸르하죠. 예. 그런데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죠. 고래는 물에 사는데 숨은 바깥에 숨쉬어요. 네. 하강미를 숨쉬지 않고, 고래는 그죠. 뭐 30분이든가 5분이든 한 번씩 바꿔라고 숨을 내뱉잖아요. 물에 사는데. 그런데 그 고래가 신기하게도 바닷물을 안 먹고 살아요. 물고기들은 물을 그죠. 흡수하고 물속에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고래는 그 물속에는 물고기를 먹지만 바다 짠물을 먹지 않아요. 고래 입을 착 벌리면 엄청나게 많은 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고기들 막 빨리 들어와요. 입이 워낙 크니까 물을 막 순식간에 빨리 당겨요. 그럼 그 효리 속에 고기가 빨리 들어와요. 그런데 바닷물은 싹 다 빼내버리고 고기만 쫙 적을 짜서 흡수해요. 그래 말에 고래는 일생을 바다에 살아도 바다 짠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특이하지요. 그런데 고래가 생선은 즙을 그대로 먹잖아요. 네. 그것처럼 호흡도 이 공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있는데 산소 속에 바닷물 속에 고기, 기 빨아당겨서 내뱉을 때는 폐기만 빼내고 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예요. 그것처럼 먹기 위해서 폐를 먹는 것이 아니고 위장으로 먹고 기는 단전 아래로 기운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처럼 호흡하라. 즉 수없이 많은 산소를 빨아당기지만 필요 없는 바닷물은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고기는 착 압착해서 에너지만 싹 흡수하듯이 호흡은 들으실 때 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쉴 때 바닷물을 버릴 때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내쉴 때 가만히 내쉬어보면 폐기는 나가는데 기는 수르륵 이렇게 돼요. 이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호흡을 해보니까 숨을 고요히 들으시고 들으실 때는 그냥 충분히 단전으로 의식하고 기운을 땡긴다 생각으로 기운을 산소와 에너지를 섞어서 땡긴다 생각으로 쑥 넣고 뱉어낼 때 호로 아주 고요히 내쉴 때는 폐기 타고 나면 산소 타고 나면 폐기는 빠지는데 기는 어떻게 남는 거예요. 고래의 물고기처럼. 그래서 싹 내비면 기는 남고 폐만 빠지는데 우리가 사금을 채취할 때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은 모래 한 삽 떠가도 막 할 때 일렁이 뭐 모래는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점점 조심스럽게 흔들잖아요. 그렇죠. 왜? 사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점 흔들다 보면 모래가 씻기나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맨 뒤에. 금이 남지요.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도 천천히 내쉬어야 사금이 남듯이 단이 남는 거예요. 선생님 천천히 내쉬면 우리가 그 날숨을 오래 하다 보면 배에 힘이 탁 들어가면 조금 호흡이 좀 길게 나가잖아요. 그게 맞나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게 1, 2, 3, 4, 5, 6, 5, 4, 3, 2, 1,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일단 먼저 숨결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6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보통 길이가 6초. 그럼 배를 땡길 필요는 없네요. 예, 굳이 이제 의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의식하라고 단전 호흡에 뭐 수만 영상에 배를 내미세요, 미세요 하는데 그치,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숙달돼 공력이 사용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숨결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숨결이 몇 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본인 나이 알잖아요. 네. 생일도 알고. 네. 그런데 어머니 생일 알아요? 알죠. 아버지 생일은? 알죠. 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동생 생일, 오빠 생일, 그렇죠.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기의 숨결을 아냐 물어보면 본인 숨결이 몇 그래서 초인가? 제가 해보니까 6초밖에 안 돼요. 야, 그래요. 네, 재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보니까 이제 날숨이 1초 같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짧은 거예요, 날숨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숨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나이는 아는데 자기 숨결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 처음에 먼저 숨결을 알아야 되고 그 숨결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련이죠. 목적하래 자기 숨결을 늘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숨결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난데 굳이 배를 넣었다 안 해도 본인 6초 같으면 처음 편안하게 6초 들으시고 내쉬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편해질 때까지. 이렇게 딱 예. 이렇게. 일주일 하든지 열흘 하든지 자기가 이제 편하다. 그 동작을 계속 일주일씩. 예. 아, 계속 일주일. 예,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6초는 좀 이제 싱겁다. 한 10초 되나 하면 10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술을 계속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잠잠이 안 들어잖아요. 술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10초 하게 되면 더 늘었기 때문에 6초보다 여유가 많잖아요. 그때는 숨이 쭉 들어오고 나아가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더 여유가. 그래서 10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맛이 서서히 들어요. 선생님 하면은 이게 어깨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동작들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다 돼요. 근데 이 고쳐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면서 왜 거울 앞에서 하라 하는 것을 그래서. 예 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서성을 모시라 도반은. 제 말은 이제 하면 폐에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요? 처음에는 폐로 쉬어야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폐로 쉬어야 시원한데 이걸 이제 점점 우리 공부해 보면 그때 배로 의식해라, 단전 의식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폐로 쉬지만 생각은 단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은 모든 공부는 생각이 시작되거든. 생각. 그러니까 내가 폐로 쉬고 있고 어깨가 벌어지지만 어깨도 안 움직이고 폐도 안 움직이고 단전에 기운이 단전으로 아랫배로 내려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제 심생종기 이래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 따라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는 마음 따라 가요. 기는 마음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배 단전 쪽에 우리가 세치라고 그래요. 세치. 세치라고 하는데 세치가 몇 cm인지 알아요? 이게 요거를 3개 했으니까 한 3cm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치라고 하는 건 본인의 엄지 손톱이 넓어요. 네. 사람마다 틀려요. 이 길이가 아닌 이 폭이에요. 네. 이 폭을 배꼽에서 하나, 둘, 세 개 넓혀요. 네. 그 아래에 몸통 백희부터 정중앙에 단전이 있다고 의식을 가지면 돼요. 그 중에. 거기 있다 생각하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어깨가 움직이고 하는 것도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숨 쉴 때 어깨 움직이구나. 그런데 영상에 보면 다른 토반들이 호흡할 때 어깨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냥. 그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으로 숨을 쉬고 더 급한 사람은 어깨로 숨을 쉬어요. 그래 친구들하고 싸움한 사람들은 마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들썩거려요. 우는 애도 어깨가 들썩거려요. 그럼 이게 숨이 굉장히 급하게 여기 목에서 숨다는 거예요. 목에서 어깨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가슴 움직인다는 것은 폐에 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와 가슴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 쪽에 의식만 두고 있으면 아랫배 쪽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배를 안 내밀어도 기운이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배 단전에 기운 마음을 두고 이렇게 호흡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을 거기다 생각을 두고 두고 호흡을 하라. 생각을 두고 그냥 호흡하다 보면 이게 있는데 폐가 뭐 부풀어지는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보면 내가 반대쪽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알아요.
한 20분 하다 보면 그때부터 몸이 약간 이렇게 수그러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목이 뼈들기도 하고 하는데 기운이 20분 지나가 제대로 호흡이 기운이 앞에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등에 있는 그렇죠 동맥에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뚝뚝뚝뚝 펴져 이렇게 펴져요. 그런데 모든 수행하고 참선 명상하는 사람이 자 뒤에 방석 받치세요. 의자를 어디를 딱 펴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뒤에 막 방석을 받치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죠 여기. 그 공국이 되면 그게 부정확한 거예요. 아 그게요. 예. 아. 원래 우리가 지금 평장 앉아 있잖아요. 평장 앉아 허리 딱 펴면 바른데 공국이 되면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지렛대를 받쳐놨잖아요. 지렛대 받쳐놨잖아요. 나무 똑바로 서 있으면 지렛대 필요 없는데 삐딱하기 때문에 지렛대 받쳐놨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 하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예, 자라요. 예. 근데 이걸 빼보면 지 스스로 일어서 이렇게 나무가 바르게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거 밭에 갔다 눕혀나면 일어나면 시간 지나면 지가 서서히 휴유적 이렇게 이건 지탱해주니까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 뒤에 계속 밭에 썩은데리고 팽기 또 앉으면 이상하게 막 자꾸 뒤로 눈을 깔아가래 이렇게. 그래도 척추가 반드시 해주지 않는다. 거기서 호흡하게 되면 기운이 동맥을 돌면 쫙 당기면서 위로 올려요 이렇게. 그럼 이래 있다가 처음부터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 편한 대로. 이러한테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래 수업 보면 시간 지나면 점점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자 기운이 들어오면 이게 올라와 이게 쭉 당기죠 이렇게. 그래 바로 해라 마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도 처음에 이렇게 탁 겨냥되어 있다가 이게 쭉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 그걸 딱 보면 아주 편안해요. 이렇게 탁 보면 처음 이랬던 것도 또 기가 돌면 옥침을 지나고 올라가면 백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어깨 똑바로 하세요. 허리 딱 펴세요. 이렇게 할 규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초급들은 할 때 호흡을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하면 그래서 될까요? 6초부터 먼저 해보고 6초로 해가지고 네, 또르르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무조건 적어야 돼요. 일주일에 안 적으면 안 돼요. 예. 하루하루만 적으라 하면 귀찮잖아요. 그 귀찮음을 이기는 것도 공력이에요. 공력이 올라오면 안 귀찮고 공력이 떨어지면 귀찮아요. 일기도 의욕이 있으면 서는데 의욕이 떨어지면 안 서듯이 무조건 서라고 해요. 저희들은 10주 동안 노트 뒤에 검사를 해요. 중간중간 제가 엄청나게 엄포를 그럼 원래 가장 FM대인 거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정해놓고 하는 게 나은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아. 그 대신 집중하라. 그래 의무적으로 한 시간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술에 일찍 적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책에 보면 10주 동안 과정이 있는데 한쪽 면은 인쇄가 제가 해놨고 한쪽 면은 공란을 해놨어요. 쓰기 좋은데 그래 거기서 무조건 적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음하게 해요. 이거 10주 뒤에 분명히 검사하는데 여기 노트 빡빡하게 안 적어놓으면 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계속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래 해야 집에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일기라고 적는 거예요. 오늘 호흡을 6초 호흡을 10분 했다. 그래 놓고 남들한테 부끄러우니까 20분 했다 적어요. 그 걸은 20분이지만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 한 10분씩 이렇게 늘리면 되겠네. 최소 한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또 우리 밴드에 보면 하루 수익 일정 다 올려놨어요 전부 다. 오늘 단사 매공 100번 하고 명상 20분 하고 기침문 30분 하고 기침금 10분 했다 온금 몇 표 했다 다 적어놨어 밴드에다 댓글 다 옮겨 순 옮기면 어떤 사람은 나는 5분밖에 안 했는데 남들은 20분에 30분 하니까 자기도 30분 적어요. 그러나 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그 시간 지나면 어때요? 이 양심이 이기는 거예요. 이 기운이. 아 내가 5분 했으면 5분 적는 거예요 이제. 10분을 저는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변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노트 통해서. 10분은. 아, 내가 그렇죠. 10월 20일 날 호흡은 6초였고 10분 동안 했다. 적어놔요. 그 다음 날 또 적고 그 다음 계속 적어요. 한 날은. 그러다 한 달 지나고 보면 보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언제 20초 돼 있네.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내가 나일성 호흡이 20초였는데 지금 3초 되구나. 딱 돼요. 그럼 딱 계속 생각을 적어요. 이게 호흡하면서 어디가 뻐근하다, 어디가 답답하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호흡하면서 나타난 증상을 네, 쫙 적어요. 적는다. 적어요. 일지를. 그래 하다 보면 한 달 지나면 이게 딱 펴버린대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을 때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근거가 돼야 돼요. 나도 처음에 이래 했고
이런 증상 느껴졌고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이렇게 해결되었다라고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반듯한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야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냐, 아이고 나는 그냥 배우면 되지 내가 뭐 가르치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배웠으면 새로운 사람은 초보예요. 거기에 자기가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면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딱 적어놔야 자기가 보고,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런 말 듣고 이런 말 들었구나, 뭘 들었는데 비교하니까 이게 더 유용했다 라고 돼야 후학 가르칠 때 시간 낭비 안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수면장애랑 위장장애가 있는데 호흡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수면장애와 위장장애는 제가 수없이 많은 우리 이제 회원들을 해본 경우,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하면 4주 안에 더 없어져요. 네. 수면장애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위장이 안 좋으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거 그래요?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치유 생활을 한 30년 동안 치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면장애 첫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수면장애는 뇌 산소 부족이에요. 그렇죠. 내압이 차서 그래 안 내려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소가 충분히 가야 뇌가 그 산소를 많이 소비하고 혈액을 소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밤새도 모든 돌리는데 물이 안 오르면 뭐가 열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뇌는 산소를 땡기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부드럽게 들으시고 부드럽게 내쉬는 충분한 호흡하게 되면 가장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게 뇌예요. 아, 그 호흡을 통해서 네, 뇌가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안정이 돼요. 호흡이 뇌를 가장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호흡술을 해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제 수마, 잠이 와요. 오, 감사. 나 네. 그게 소원이에요. 너무 잠이 와요. 왜? 열심히 안 했지 왜 잠이 제일 먼저 오지? 예. 그러니까 나는 잠이 오는 이유가 잠을 뇌가 잘 산소를 자고 엄청 끌어당기고 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 넘어가요. 알파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한 상태에서 더 편안해지면 세타파 넘어가요. 그럼 잠이 오거든요. 그 알파와 세타 중간에 있는 상태가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인데 너무 긴장을 풀어보면 세타파 때문에 자요. 그럼 멍한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멍 때려서는 안 되고 깨어있는 알파와 세타 사이에 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 마라 그래요. 초급 때는. 머리 호흡에 눈 예. 감지 말라고요. 눈 감지 마라 그래요. 감으면 세타파 넘어간 거예요. 대부분. 눈을 감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눈을 뜨고 할까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뇌가 휴식이 들어간 거예요. 뇌가 눈 뜬 자체 벌써 뇌가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눈 뜬 상태가 벌써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눈을 감으면 일단 생각만 있고 스크린이 차단되기 때문에 뇌가 좀 쉬는 상태인데 거기다 호흡까지 산소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뇌가 엄청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전부 다 눈을 뜨라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석가모니 수행법도 보면 반개학 하잖아요. 눈 감지 마라 하잖아요. 눈 뜨는 순간 온갖 상상과 공상이 따라온다고. 그 눈을 뜨고 하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 수련을 보면 이제 코끝에다 휴지를 딱 붙이라 하잖아요. 예, 해봤어요. 그래, 그걸 딱 보았잖아요. 근데 저 후기가 너무너무 팔랑팔랑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숨을 지 마음대로 쉬었다는 걸 돈 안 든다고, 공짜벽이라고. 그것처럼 그걸 보고 하게 되면 그걸 관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따라하게 되면 그 이유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보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근데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요가를 가도 명상을 해도 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야 명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상이 아니고 공상이 잘 되겠죠. 그런가요? 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하구나. 그래서 거울을 갖다 놓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예. 그래서 질문은 거울 속에 있는 도반한테, 거울 속에 있는 스승한테 질문하고, 경쟁도 거울 속에 있는 도반과 경쟁하고, 당신이 먼저 일나야 내가 일난다. 당신 나와 내가 5분 뒤에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거울 속에 있는 도반보다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위장은 이제 가장 혈액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위가 불편하고, 가장 신경이 예민한 게 위장이에요. 위장에서 금일처럼 엄청난 신경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또 위가 약하고, 위가 약하면 또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또 위가 굉장히 많이 혈액을 원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피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몸에 있는 온도가 낮아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를, 뜨거운 차를 자꾸 마시다가 체온을 1도 올리도 소화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나 적절한 염분이 꼭 필요해요. 염분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염분.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인맥과 동맥 기가 돌기 때문에 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은 당연히 좋아지고 비장수름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복사를 해놨어요. 쌤한테 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많은 게 이게 다 일반인들한테 다 그게 되는가 아니면 그 제가 유튜브를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자기만의 코드가 더 좋은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네. 원래 이거는 이제 공룡 코드로 제가 백두산에 가서 그린 거 이게. 네. 네. 백두산에 가서 누군가 이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하면 좋은데 이 다 비용이 발생돼요. 네. 어디 가서 뭐 해도 다 비용이 발생하고 네. 상담만 해도 비용이 발생되기 비용을 때문에 들어야죠.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백두산에서 공룡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육체. 네. 그런데 이제 개인마다 다 사람 체질이 다르잖아요. 네. 네. 기운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막 들여가지고 자기가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되고 또 의심스러워 또 내가 낚여가지고 돈 헛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돼요. 근데 이걸 다 해보고 이게 정말 되면 믿음이 가면 믿음이 가고 잘 될 때 자기 맞춤 필요하지. 처음부터 골프 배우는 사람이 비싼 골프채 사면 안 되듯이 공룡 골프채 쓰다가 나중에 자기가 좀 더 하고 싶을 때는 개인 코드를 받으라고 해놨어요. 아, 그래 해놨어요. 예. 그것도 영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이걸로 해도 다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더 심취 있게 자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초 마스터가 안 되는 이제 말 그대로 상급 공부를 할 때는 보는 게 필요하죠. 선생님 이걸로 하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효과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요. 저는요.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이제 뭐 5분만 나타나는 사람, 10분만 나타나는 10분, 20분 나타나는 사람 천차만별인데 이제 지도 하에 하면 더 잘 된 사람 있고 혼자 해도 되는 사람 잘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눈을 뜨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손만 올리는 게 아니고 눈을 예. 감으면 그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눈을 뜨고 계속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되고 예. 눈을 뜨고 보면서 손으로 집중해가 해야 되네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도와드리면 바로 돼요. 네. 한번 해보시랍니까? 네. 예. 일단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네. 하기 전에 이제 그 영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에 있는 그 연기를 이제 빼낸다는 생각하지 보죠. 빼내고 이제 어깨가 가벼워진다. 어깨 위에 깃털 아주 가벼운 깃털을 올렸는데 이 깃털이 바람에 움직일 만큼 아주 가벼운 깃털이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깃털이 네, 탁 올려가 있지 양가에. 네. 네. 그러면 어깨 힘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한 뼘 정도 장작불에 불을 쬐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게 쬐는다는 생각으로 딱 보면서 요 그림 도형을 이렇게 도형을 그냥 생각합니다, 이걸. 도형 쉽잖아요. 아, 그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도형을 그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됐다, 눈을 탁 감아보세요. 다시 눈 뜨고, 다시 탁 감고, 다시 딱 뜨고, 다시 딱 감고. 머릿속에 기억되는가요? 네. 됐지요? 네. 그럼 눈 뜨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코드는. 본인이 기억하거나 안 하고 이미 각인된 거, 이게. 아. 각인됐는데, 본인이 위장이,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면이 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걸 토탈해서, 내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네, 뭔가 했다, 요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손에 힘을 탁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밀리는 힘, 지금 버티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죠? 저는 올리는데, 버티잖아요. 버티는 게 없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요런 느낌 와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와요. 그런데 본인은 그대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 따라서 어떤 느낌 오는가, 느낌 따라서 손이 따라가 냅두면 돼요. 자, 요람 올라오는 거예요. 요람 내려가는 거예요. 요 감각을 찾는 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이게 도대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그런데 불에다 딱 손대면 어떻습니까? 앞대가지. 뜨거운 열기 내려오잖아요. 열기가. 그 열기처럼 느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딱 있어보고, 자, 열기를 딱 느껴보면 됩니다. 요러면 손끝에서 이렇게 파랗게 이제 기운이 이렇게 쫙
모이거든요.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부터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본인이 느낌대로 쭉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느끼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쭉 그냥 편안하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불 쬐는다고 생각으로. 자, 가슴 열리니까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맥 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혀 있어가 기어 소통이 안 되는데 인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인맥을 타고 내려가면 동맥을 착 치고 올라가면서 전신이 다 열리거든요. 기초가 되는 분들은 단전부터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런 동공 현상이 안 오거든요. 뭐 잠시만 관리받은 지도받으면 금방 돼요. 이건 다 돼요. 제가 10수년 동안 뭐 다 해봤으니까 어떤 누구도 다 해봤거든요. 다 돼요. 근데 저기 회로도 없이도 마음도 그리고 하는 기는 들어오는데 없이도 되는데 동공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지도 가지고 하면 편해요.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지도에서 가듯이 의식은 말짱한데 기운은 지맘 움직이잖아요. 의식은 다 깨있거든요. 이야기 다 들리고. 예, 다 되는데도 계속 그 마음을 열고 있으면 기가 온 몸을 다 돌아다녀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싹 다 돌거든요. 지금부터 속으로 주문을 기운을 정복합니다 하고 주문을 넣습니다. 속으로 기운을 점점 정복합니다. 기가 확 정... 힘이 예. 쫙 풀립니다. 이렇게. 그 약간의 남의 도움 약간만 받아도 잘 하시는 분 있고 서서 잘 되는 분 있는데 하나만 풀어주면 잘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게 안 돼가지고 답답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해주면 그 뒤부터는 다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스승이라고 하는 위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칠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조금만 좋은 면에서도 스스로 다 능력을 발휘하죠. 기운이 점점 정복합니다. 자신있게 정복합니다. 자, 기운을 확 띄워봅니다. 기운 발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가 쭉 뻗치네. 여기까지 기가 밀고 있는 거 여기까지 지금. 왼손에도 힘 빼고 자신을 믿고 쭉 따라갑니다. 자, 감정 일어나면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도부터 4, 3, 2, 1, 고. 감사합니다. 아프지요? 이게 옥수 진이 빠지네. 예. 참 힘들지. 그게 지금 1시간까지 선생님 얼마나 힘듭니까? 53부이니까 53분 했습니다. 한 3, 40분 했네요. 30분, 40분. 혼자서는 10분도 하기 힘드는데. 와, 그 10분도 안 쉬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무기가 돌고, 네. 다리가 움직이고, 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예, 다른가요?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공간에 있는 기운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이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물론 이제 진통들도 그렇죠. 뭐 우리가 방향도 이적부장 겨졌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능력이 있고 하듯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능력을 써요. 사람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오만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 공간 속에 있는 기운을 땡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동작이 나올까요? 예, 그게 손턱인데 몸에 있는 이제 혈액순환, 사기도 빼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어깨 풀고 하는 그런 동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 다리 트는 이런 동작도 다 예, 이게 사기를 빼는 동작이에요. 원래는 사실 안에 있는 전자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 속에 핵이 전자가 되어 있잖아요. 핵이 전부 구슬방울처럼 전자인데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공명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명이 이제 우리가 키는 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아파도 아픈 거에 손을 만지고 또 감각을 손으로 많이 익히잖아요. 이 전부 손에 기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손이 완전히 열려야 다 열리거든요. 원래는 이제 구슬처럼 전자가 진동, 분명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한두 개 움직이는 건 포가 없지만 이 단체적으로 다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구물처럼, 셋대처럼 움직이듯이. 그렇지만 기가 전부 다 전자가 에너지 공명을 일으키면서 반응을 하니까 이게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고기가 때가 가듯이 다 이게 길을 여는 거예요. 예, 도형이 있어요. 그것처럼 물고기도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기도 온몸 구석구석에 돌면서 이제 진동할 수 있는 부분 진동하고 속에 있는 내장도 움직이고 진동하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곳이 다 진동해요. 그래서 막 털을 나기도 하고 가스가 막 빠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내장이 막 움직이고 이제 쉽게 표현되는 거는 팔다리, 목 이렇게 엄청 돌아가요. 목도 어마어마한 이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 될 만큼 돌아가요. 목이 엄청 돌아가요. 손도 지금은 움직였던 거에 거기에 한 3배, 4배 정도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게 계속 예,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흔들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족구하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탁 짚었는데 탁 짚은 손목을 뜨끔했어요. 그래 뼈를 딱 끼워 맞추고 그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1년 지나도 한 번씩 뜨끔뜨끔했어요. 그래 이 손목 이거를 완전히 사기를 빼야 되겠다 싶어서 탁 건지면 손목에 있는 사기 빠집니다. 딱 하니까 이 손목이 엄청 돌아갔어요. 한 30분 동안 계속 엄청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뒤부터 그 뒤부터 이때까지 않거든요. 그 우리가 다치고 한 뒤에 그냥 두게 되면 기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기가 약해지면 그게 다 나타나요. 나들면 고열병이 나타나는데 제때 때 사기를 제거 안 하면 그게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시근거림이 없어졌고 비가 오거나 뭐 흐리거나 하여간 기운이 떨어져도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일순을 해보면 무릎 다쳤던 거, 엉덩이만 찍었던 거, 팔굽 꺾였던 거 다 나타나거든요. 그 전부 그 부분이 다 빠져요. 그럼 이거는 그럼 뭐 얼마나 시간을 두고 얼마나 기간을 두고 매일 하는 게 나은가 어떻게? 자기 몸이 건강했다는 알아요. 하다 보면 한 동작이 일주일 나기도 하고 보름 나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안 나와요. 그 이것도 동작이. 매일 해야 되네 호흡같이. 예, 그럼 호흡을 10분 하면 이것도 매일 10분씩 이렇게 같이. 예. 하게 되면 하다 보면 자기 취향이 있어요. 호흡 좋아하시는 분들 앉아서 조용히 호흡하고 또 이런 빗정수를 좋아하시는 빗정수를 저걸 하거든요. 할 때도 왜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네, 훨씬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보스들은 그게 되지. 그게 되지. 처음에 이제 그냥 조용하니까 호흡하고 기다려 보면 나중에 이제 저기 동거 일어나면 엄청 거칠게 일어나면 호흡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엄청 빨리 안 돼, 일어나거든요. 안 돼. 네. 또 그때는 호흡 쉬었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호흡하고 그러면 돼요. 10분씩.
나중에는 조금씩 늘려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10분 왜 지금 1시간까지 했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35분 정도 된 것 같아. 예. 35분. 1시간씩 그런 거고 쉽지 않아. 저녁에 앉아 아침까지 그냥 가는 사람 많아요. 하다 보면 자기가 몰입해 보면 저녁에 앉았는데 아침 해 뜰 근데 때 그렇게 가는 하면 너무 이게 몸이 너무 많이 상할 것 같아. 피곤해. 피곤해요. 나 이거 아, 35년대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35년대. 제 영상에 보면 제가 저 3일 동안 발공하고 하는데 제가 들러붙거든요. 워낙 전신 기맥이 한꺼번에 다 열려가지고 제가 완전 몸살이 들러붙었어요. 저도 운동하는 체질인데도. 그런데 그걸 이제 하면서 점점 단련이 돼요. 견뎌야 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른들 해도 괜찮아요. 체력이 그게 엄청 운동이 돼요. 이게 엄청 돼요 이게. 숨도 차고. 하는 게. 그러면은 쫙 진입하는. 지금은 뭐냐면 자고 나온 몸이 가렵다. 자고 났을 때. 할 때는 막 힘들고 막 피곤한 것 같은데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어깨 쪽이 특히 상체 쪽이 가볍다. 나는 몸 무거운 건 없어. 몸 무겁고 이런 건 없었어. 몸살을 몇 번 합니다. 하면서 이거 하면서 계속 몸살 하거든요. 또 몸살 하면 또 몸살 했는 걸 풉니다 하면 또 몸살은 풀어줘요. 그다음 물장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되면 또 다른 데가 또 막 해요. 그럼 또 그 부분 또 몸살 하면 또 그 부분 풉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풀면 또 풀려요. 어떤 때는 막 앉아서 있었다가 계속 반복해요. 무한적으로 앉아서 있었다가. 그러면 허벅지 엄청 보이잖아요. 그 다음날에 이제 또 허벅지를 풉니다 하고 누워서 또 막 다리가 움직여요. 또 허벅지 풀려요. 그래서 인체 온 돌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돌리구나. 얘도 있더라. 참 사람으로 안 되네, 자네가. 희한해. 그래서 이런 기초 없고 정보 의식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 많이 걱정하거든요. 특히 집에 있는 이제 부부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하라 그래요. 그 우리 회원들도 같이 부부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취향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정신세계에 맞아야지. 이제 먹물에 발 빠져서 평생 못 받은 아들들이 딱 발이 빠지면 매력을 알면 하지 말아도 할 때가 있지. 시간이 가면. 그렇지 내가 알면은 그럼. 해야지. 여지껏은 지금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1년을 떠들어줘도 못 알아듣잖아. 내가 몸이 아파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데. 그럼요. 여기 이제 가장 기초가 우리가 건강 기공이다 보니까 일단 건강을 먼저 찾고 내 배가 불러야 상대의 맞아요. 배고픔도 쳐다볼 수 있듯이 내 몸이 건강해야 상대의 아픈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아픈데 계속 상대가 아프다 하면 그 소리 귀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이게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도 되고 타인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깁니다. 그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육체를 건강을 잘 관리해야 그 다음부터 마음 공부, 영성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규칙적인 운동해라 하면 잘 안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운동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할 거는 호흡하고 2개 예. 열심히 해보면 되겠네. 본인이 건강해졌다고 느낄 만큼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 할 때까지 본인- 계속 요 2개만 예. 다 먹겠어. 예, 계속 하시고 뭐 해, 그것만 되지.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마음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고 내 영성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면 또 그런 코드를 바꿔서 또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되고 야 토탈적으로 나에 대한 토탈적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회로도를 내한테 맞춤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거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가장 자기한테 맞게 해주지요. 온 김에 나 해라도 바꿔 봐야 나는 돼. 자네 옆에 있으니까 대소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잠이 오고 손이 다 지지하고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대신 뭐 아파주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일단 우리 이제 도반들도 와가지고 처음에 오신 분들 이게 한 2, 3주 지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회도 열으라 그래요. 앉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동조가 일어나요. 그래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더 기운이 증폭되고 분위기가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기운이 특정한 사람, 강한 사람이 이를 회로도를 해서 빗장을 타게 되면 열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튀어요. 기가 탁 오면 막찡 올라가요. 이렇게 쫙막 타 올라가요. 그것처럼 난로 옆에 있으면 다 불을 쬐고 난로가 더 강력하면 더 멀리서 쬐듯이 이 기운도 이렇게 동조를 하거나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 그래서 공부할 때도 모여서 해야 돼. 예, 모여서 하고 여럿이서 또 하고 하는 열성이 강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 잘 안 먹는 애들은
식성 좋은 집에 갖다 놔면 막 열심히 아들 밥 먹으면 딸을 밥 먹듯이 그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초보하실 때는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혼자 하다 보면 또 금방 시적나고 이런 경쟁이 없다 보면 또 자기 스스로가 채찍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 써라, 영상 올리라, 그 다음에 자기가 우리가 천부경 같은 거, 그런 기청하는 걸 유튜브 아니면 밴드 올리라 하거든요. 그럼 올리면 다른 사람 아예 저 정도밖에 못하나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막상 자기가 또 올려보면 역시 자기가 올려보면 자기 마음이 쓱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탁 보면 틀려요.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고 글로서 남겨야 자기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됐고 제가 이게 20대 후반에 이 기천무 제가 기가 확 내려오는 갑자기 이게 기가 올라오면서 춤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래 기천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하늘의 기운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뒷각 찍어놔야겠어요. 그때 그게 뭐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오래됐죠. 굉장히 그까지 다 있어요. 그때 한 거하고 지금 하고 보면 시간이 쫙 지났잖아요. 벌써 몇 시간 지났잖아요. 그 영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 후학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뚝딱 한 것이 아니고 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쭉 해왔다는 게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전에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때도 저 기운으로 저렇게 했구나 하는 걸 다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게 괜찮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영상을 계속 촬영해서 자기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기 행동 변화를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 가늠이 돼요. 그런데 그 스토리 찍고 계속 찍어보니까 좀 무리하게 참고 무리하게 쉬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런 그게 하다 보면 이제 5초 되던 게 어느 날 10초 아무리 하다 보면 6초, 7초 편한 거예요. 10초는 힘들었는데 6초, 7초는 편한 거예요. 처음에 5초도 안 됐던 게. 그래, 자 끌고 나가야 돼요. 이게 수련을 하면서. 그냥 매 기내놓고 편안하게 하면 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지금 해보니까 제가 한 20일 동안 계속 체크해 보니까 한 20초에서 지금 30 어거지로 하면 35초, 36초, 많이 하시네요, 37초까지 예. 한 호흡간에 예. 한 호흡간에 그렇게 늘긴 느는데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이 갈비뼈가 이거 뭐고 배창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갖고 내가 며칠 쉬었어. 예. 이산에 이 전체가 아파가지고 아파서 저걸 또 하면 등 가운데 딱 그 척중의 혈자리가 끊어지 아파. 그걸 들고 있지 못하면 여가 아파. 이게 기름 씹는 게 아니라 이 척추가 막 뻗어져 나가는 거야. 등 전체가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엔 가운데 딱 척중을 시작했고 이 등이 어마어마하게 며칠 아프더라고. 차츰 덜 아프더니 요즘은 좀 덜 아프더라고. 아프긴 아파. 지금 뻐근하고 가면은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또 가운데 또 그 울림이 뭘 누가 긁듯이 내가 호흡하는 거를 공명호흡이라는 걸 해보니까 참 호흡을 늘리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라고를 이제 평생 처음에 늦게 깨달은 거야. 그렇죠. 이 배 창사도 이게 창세기까지 아프고 이게 자꾸만 뱃속으로 내쉴 때 이렇게 올라가 들러붙는 걸 느끼겠더라고. 아프긴 아픈데 어쨌든 배가 움직임이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이 배가 크게 움직였으면 더 크게 쉴 거예요 사람이. 내가 거기 제 호흡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정확하게. 제가 이제 아니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이제 항상 저희들 할 때 처음 오시면 제가 이제 시간을 측정해드려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해드릴까 하면 날숨부터 먼저 측정해드리거든요. 이제 코로 들이쉴 때 조용히 들이쉬고 자기 들이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쉴 때 입으로 소리를 내면 돼요. 이렇게 옴이라는 단어인데 옴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옴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첫째 얼마큼 시간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본인이 준비되면 시작하면 제가 눌러줄게요. 그냥 손 동작 같이. 예, 해도 되고 그냥 편안 앉아 해도 되고. 숨을 크게 코로 아니 됐음도 오음을 해요? 됐음도 아니. 아니 됐음 그냥 하잖아요. 그냥 날숨할 때 날숨 오음.
코를 숨으로 일단 깊이 들으시고 배가 부엉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소리를 질러. 내가 꼭 안 나와도 된다는데 지금. 오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지 뭐 어려워서 그래. 그래도 편한 해보세요 한번. 이게 9초거든요. 9초 정도 나시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드시고 여기서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계속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더 늘어날 거예요. 자, 12초 됐거든요. 그 2초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 손을 내려보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손을 빼쁘거든요. 그럼 이제 손을 올리지 말고 딱 한 상태에서 또 한번 해볼까요? 올리지만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딱 이 상태에서 충분히 들으시고 내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12초 나오거든요. 그래 보통 이제 평균 날숨 호흡이 10초에서 12초 정도 되는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원들 대부분 11초에서 한 15초 정도 돼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뭐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그걸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조금 알면 15초 정도, 16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처음 하시는 분이 20초 잘 안 나와요. 처음 하시는 분이 수련 호흡 수련했던 분들은 쉽게 나오는데 보통 15초, 16초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일반인처럼 호흡수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하루에 10번이든지 연습해야 돼요. 오면 예. 소리 내서 하기를. 예, 손에 그래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그 10번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12초, 10초, 11초, 12초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번 중에서 가장 길었던 거 13초 나왔다. 그러면 13초를 적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10초, 12초, 막 어떤 날 반복하면 더 짧고, 마음이 또 급하면 더 짧고, 그러다가 14초 또 나온 날 있어요. 그럼 또 14초를 적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면 10번, 안 그러면 20번, 20번.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호흡은 덜숨, 날숨 하는데, 본인이 덜숨할 때 영대 있잖아요. 그죠? 덜숨할 때 시작해가지고 쭉 들이쉬고, 들이쉬고, 그냥 충분히 다 내쉬잖아요. 내쉬고 들이쉬기 전에 스톱하면 몇 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호흡이잖아요. 호흡 날숨, 호흡은 들숨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거든요. 그럼 내가 1호흡이 얼마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숨 막 쉬고 쭉 내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3번 달아서 하게 되면 틀려요. 그게 3번 달아서 하게 되면 그럼 3번 달아서 하면 평균이 나와요. 3번 달아서 하면 그래 하면 평균이 16초다. 그런데 이제 휴지를 딱 붙이하잖아요. 그럼 휴지 붙이하게 되면 휴지가 안 날려야 되니까 더 이게 시간 줄어들어요. 그래 뭐냐 앞에는 그냥 거치게 쉬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휴지 딱 휴지가 안 훔치게 또 덜숨과 날숨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했던 거를 오 하는데 휴지가 안 날리게 하라고요. 입으로 하는데. 옴 말고 호흡. 호흡. 아니 그럼 요 호흡도 있고 요 호흡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옴은 날숨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날숨을 그 다음에 호흡법은 근데 한 번 들으시고 내쉬는 걸 측정하고 그냥 3번 달아서 하는 걸 측정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이 나오죠. 그럼 15초다. 그럼 휴지를 딱 붙이고 해보면 15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고요한 그렇죠? 정식 호흡이 쫙 가늘고 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10초 안 돼요. 호흡이 효과가 있나요?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숨을 거치게 마시고 거치게 내쉬면 우리가 사금을 떠가지고 막 거치게 흔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모래하고 금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금이 많을수록 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모은다. 그래서 점점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사금 비싸니까 제가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금도 자꾸 모으면 어디 됩니까? 나중에 되죠. 어느 정도 금괴가 되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속에 단에 금괴가 형성되면 어느 순간 단에서 황금빛이 확 올라와요. 이렇게 금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쫙 머리알처럼 작은 사금이 이게 뭐 효과 있겠네 싶어도 한 달, 1년 모아면 어느 순간 속에서 이런 황금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금을 치듯이 조심스럽게 호흡을 달아야지 이러면 산소밖에 못 마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래가 물을 빨땡겨가지고 들어도 다 할 때 그 진액을 먹기 위해서 하듯이 호흡을 가늘고 길게 할수록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그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겠다.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참 인내를 정말로 인내를 해. 근데 그렇게 천천히 내뱉으면 귀가 쫙 귀의 움직임이 예. 아주 마음으로 싹 몸으로 예. 느껴진다. 어느 누구도 귀의 저도 수십 만의 영상을 봤는데 호흡을 고요하게 하라 하는데 어떻게 고요하라 하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들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호흡을 천천히 하라 하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털이 움직이지 않게 하라 하는 걸 알아서 차있고 우리가 오리털 나옴 오리털 딱 갖다 대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기도 불편해요. 그래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휴지를 딱 째가 붙이면 그걸 자기가 그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엄청 붙인 순간부터 답답해요. 붙인 순간부터 그 뭐냐 우리가 그동안 숨을 아무렇게나 쏟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을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퍼느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호흡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딱 붙여보면 이게 숨이 진짜 중요하고 숨결이 중요하구나. 그 숨결을 잡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늘 변함없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한계가. 그렇죠. 그 한결이 숨결이에요. 숨결이 똑같은 사람은 성격이 변덕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했던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항상 똑같은 톤과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혈질 성격인 사람은 항상 음성과 높낮이와 행동이 그렇죠. 엄청 다혈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호흡을 딱 들어보면 호흡이 항상 거칠어요. 그 호흡이 한결같은 사람은 성격도 한결같아서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변덕성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숨결을 잘 잡으면 내 생활 자체도 한결같아서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면이나 위장장애들이 많이 보장이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불면증 있었나 할 정도로 잊어버려. 네. 불면 잠이 너무 작아 걱정이지. 그럼 앞으로도 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잠 안 오면 땡 잡았다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좋잖아요. 맞아. 안 오니까 잠이 와서 눈 못하는데 감고 하면 금방 잠아 이거 안 돼. 그래서 자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이 배에다가 오른손 먼저 올리고 왼손 딱 턱에가 이 단전 탁 올리고 오른손 밑에 왼손에 이렇게 하다가 호흡하다 보면 언제 자는지 몰라요. 호흡, 오늘은 호흡 100번만 해야지 하고 한 번, 두 번 살다 보면 벌써 잠들어요. 그냥 이 호흡을 누워서 자기 전에. 안 오면 밤새서 하면 돼요. 눈을 감으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도 습관이 눈을 감고 눈을 해버리는데 눈을 감고 하니까 참못 살. 예, 맞아요. 뜨면 집중은 좀 덜 되는데 잠은 안 오고 눈을 감으면 잘 초반에 잠이 와서 눈 감으면 안 돼요. 11시 넘어서 하면 12나 11시 넘어서 하면 그 바로 잡아서 못 한다니까. 초저녁에 말고 시간이 좀 든 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좀 해야지 그러다가 안 됐다 눈 감고 하면 바로 잠은다고. 그럼 선생님 제가 수련하는데 장애가 돼 잠이. 오늘 제가 좀 뚫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일어나서 네, 오늘 네. 같은 일이 당연하지. 가능할까요? 예. 집에서 이제 방석이나 이불에서 자기 이안 풀고 다리에 뺐든지 뻗든지 지대든지 자기 전에 편하게 해가 그걸 해가 하면 이제 충분히 잠을 훅 잔다 뇌가 편해졌다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 아주 아침에 상쾌하게 나요. 이제 해보면 주문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30년간 불면증이 있었던 분도 이거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불면증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분, 술을 잘 절제 안 되는 분, 여기 심평에 나가면 학원하는 원장이 자기가 밤 12시 대가 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 수업 끝나면 탁 샤워하고 맥주 한 잔 탁 마시고 옥상에 올라가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면서 담배는 딱 태우는 게 낙이에요. 그 매일 저녁 끝나면
사모님이 술상을 딱 많았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과일하고 탁 해가지고 나타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도 피고 내려가 샤워하고 맥주스 탁 마시고 하루 일과 정리하고 1시간 2시간 사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제 간판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걸 하니까 간판 있어요? 길이 시내 있을 때 있었죠. 시내 있을 때는 지금은 들어왔는데 그래 들어가 뭐 기에 나 관심 많은데 술이나 뭐 어떻습니까 하시라고. 그 낮에 노니까 저녁에 뭐 하니까 낮에 술 한잔 와서 마음도 하랬더만 이 빗장 술을 한다 혼자 온갖 무술을 다 하고 이러더라고. 이상하다면서. 그래 하다만 한 달 좀 지나더만 그날 또 이제 자기가 학원 딱 끝나고 샤워 탁 하고 이제 옥상으로 가 담배를 탁 물었는데 나이트 딱 잠은 순간 입이 딱 벌어져 담배 툭 떨어지더래요. 그건 내가 풍이 왔나 싶어 다시 또 집어 입을 또 물고 또 나이트 딱 키우니까 또 입이 딱 벌어져 담배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수련하시는 분인데 예, 학원 원장이 그러니까 술 담배 하면서 냄새가 싫어서 그런 거왜 그런 거예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래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가 담배를 딱 무는데 입이 딱 다물어져야 되는데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착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빗장수를 때문에 빗장수를 내서 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 원장님이 이 담배 끈다 하더만 직장 갔다 그러면 안 피우고 어떻는가 건강 이상 오는 거 안 오나 싶어서 안 피우고 내려왔대요. 똘똘 내려가 이제 맥주를 한 잔 먹자 하면서 맥주를 딱 입에 딱 넣어가 딱 봤는데 목이 이게 딱 잠겨가지고 꼴딱이 안 되는 거예요. 꼴딱이 이게 목이 잠겨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꿀꺽 하나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게 입에서 쭈르르 흘러지잖아요. 와 이거 맥주도 못 먹을 것 같다 싶어가 자기 일생 유일하게 자기가 평생을 낙이였는데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옥상 올라가 또 담배를 딱 붙여봤대요. 또 이게 입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벌어지냐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온 공명 회원들이 다 하니까 일주일에 저녁에 와 토요일 하니까 오음 하니까 자기가 단산보 짧은 거예요 이게. 일주일, 2주, 3주 하면 사람들 전부 다 15초, 20초 막 넘어가는데 자기는 계속 하다가 콜락콜락콜락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콜락콜락콜락 폐 있는 탁에 빼니까 그 남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자기는 자꾸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빗장소리 하니까 담배를 끊긴 거예요. 그래 끊게 하고 그 다음에 술도 자기가 계속 해보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그런 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름 쪽이 팔리니까 그래서 술도 끊었대요. 그러니까 호흡도 이제 여기서 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 그래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 방법을 서울에서 학원 차리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학원 막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한테 학원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에 관심 있는 사람 되지. 그래 청소년한테도 폭력도 없어지고 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이걸 굉장히 담배 권하고 맛이 있어요. 나도 50년 담배 인생인데 담배 맛이 어느 날 쓰더라고. 예, 내가 그렇죠. 평생 구수하고 맛있는 담배가 씁쓸하게 놀고 쓴데도 아까우면서 담배를 그래 가게를 그래도 찾아가 그래 담배를 지금 찾아가 각반 피던 거 한곽 많이 줄었네요. 두각반 보통 기본 한각반 두 관이거든요. 근데 요새 한각 갖고 하루 지금 20일 사이에 한각까지만 하루가 좀 넘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많이 줄인 거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내 스스로는 알거든. 나중에 이 빗장수리법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마음치유라든지 영적치유, 육체치유 한 그 세 개 중 하나는 딱 걸리면 자기가 담배 피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현생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경우 있고 그다음 전생에 있던 잠재의식도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음치유라든지 육체치유라든지 전생치유, 영적치유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거기서 카다 시켜요. 근데 그게 없이 자기가 담배 피워도 폐가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조금씩. 그냥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기술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호흡이 점점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부경이라든지 온 공무 해보면 천부경 같은 봉독을 해보면 엄청 소리 지르거든요.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기침이 엄청 나와요. 이게 폐기가 나오거든요. 폐기가 나빠. 엄청 나와요. 그냥 공부 욕심이 있으면 이걸 스스로 딱 줄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질려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뭐 기술을 하면 뭐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말 안 해요. 자기한테 맡겨둬요.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조금씩 먹게 하고 안 좋은 사람은 그는 당방에 하고 원장처럼 3일 만에 20년 동안 먹던 걸 3일 만에 끊었다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거. 그리고 검당 증세도 없이 바로 막 쳐다보고 싶다는 냄새 너무 독하다면서. 그러니까 학생들 지나가면 이제 담배 냄새도 알아챈대요. 자기 필 때는 하긴 담배 피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긴 앞으로 저렇게 지나가면 어디 가가 담배 피고 있다는 걸 다 느낀다면서. 담배 피는 사람은 살 곳이 없다니까. 그것처럼 굳이
강압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이 순위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 되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이제 나도 답답하면 찾아와서 하문하고 아니 네? 요새 오프라인 와서 배워요. 그래 그렇죠. 뭐 배워가지고 해야지. 약속하고 오면 되는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